예, 안녕하세요.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떤 주식 차트에 대한 이야기나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들으실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정보도 아니고 찌라시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아, 그런 생각도 하는구나 라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지금 반도체가 품귀 영상으로 해결에 수년이 걸릴 것, 라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반도체 뉴스,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가 지금 심각한 상태죠. 공급난이.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바이든이 반도체 업체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미국에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지금 반도체 그리고 재고 사항을 내놔라. 재고가 얼마큼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다.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그게 업체 극비 사항이고 업계 비밀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느냐라는 지금 어, 자세인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건네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고 관련해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다 실적이 지금 꽤 안 좋을 걸로 다들 예상이 되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만 지금 웃었다는 뉴스가 방금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그럼 왜 괜찮느냐? 테슬라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이를 직거로 해서 뭐 공급망 관리가 잘 되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다 라고 나오네요. 네. 음, 우선 바이든이 그렇게 요구하게 된 건, 그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정통적으로 약간 좀 약자편, 뭐 말이 좀 이상한가요? 예. 뭐 강자 약자가 있다면 약간 노동자를 조금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도 강화를 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회복지나 이런 걸 좀 신경을 좀 쓰는 편이죠. 네, 약자들이 어디에 많이 있나요? 뭐 디트로이트 3사죠. 뭐 GM, 포드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 노동자들 표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게 중요하죠. 뭐 기업을 떠나서 거기 노동자들이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동차 업계가 힘들어 버리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도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반도체 이거 지금 제작에 지금 분기가 해년이 수년이 걸린다는데 이게 진짜로 수년이 걸리면 다음 정권 바이든에서 공화당으로 다시 트럼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잘 뭐 저 마진 이거 기억 한번 하시고 우선 짚고 넘어갈게요. 그쵸 반도체 살 시간 싸움이 된 차 반도체 확보 전쟁 생산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다. 그쵸 비상이 걸렸다. 뭐 쭉 지금 안 좋다는 얘기 뭐 줄줄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쭉 보면 나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음, 이게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현대차에서 뭐 직접 내조를 해서 생산력 확보가 필요하다. 내재화 운동이 지금 일고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맞아요. 내재화 계획에 한계가 있다. 직접 생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로 직접 고도한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안 해본 업체가 반도체 같은 거 하기 쉽지 않죠. 삼성전자가 왜 세계 최고의 그룹이겠습니까? 예, 쉽지 않죠.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한 거고요. 아, 그렇다면 이 해결책은 뭐가 될까요? 음,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무튼 정보도 아니고 찌라시도 아닙니다. 어, 이 얘기를 해야겠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뭔가를 자꾸 뭐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화합의 시대를 이끌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대북주 얘기할 때 분명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 뭔가 북한하고 쇼부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게 큰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대북주 다시 슈팅 난다고 시동 건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동영상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몇 개 되지 않는 동영상들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동을 걸고 있고 그 방향을 보고 있는데 북한이 뭐 미사일도 쏘고 지금 또 한참 하다가 뭐 남부 통신선이 다시 연락이 복원이 되긴 했지만 물론 미사일 쐈죠. 미사일 쐈는데 그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미사일 쏘면 한국장 거래 중에 그냥 갑자기 한 2, 3%, 5%막 안 좋은 종목은 막 7%씩 그냥 빠집니다. 근데 안 빠졌어요. 한국장이 그것 때문에. 미국장이 안 좋아서 쏟아진 것이 미사일 쐈다고 뭐 대북주 지금 하락했나요? 아니죠.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미사일 쏘면 특히 대북주는 한 10%씩 그냥 빠집니다. 그냥 빠지고 빅텍이나 방산주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죠.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쏜 미사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볼 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자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악담을 했죠. 악담을 했고 뭐 악담을 하고 김정은이 나와서 다시 뭐 좀 토닥이는 말 좀 하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김여정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그럼 북한이 원하는 게 뭘까요? 뭐 종전선언? 그렇게 얘기했죠. 뭐 김여정이 뭐 그런 거 못, 종전선언이 흥미롭긴 한데 북한이 그러면 종전선언의 그 어떤 협정? 그걸 믿을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종전선언 그 종이 쪼가리를 북한은 못 믿어요. 왜냐면 전에 그 트럼프하고도 잠깐 막 한국 뭐 문재인도 막 초창기에 임기 초기에 북한하고 사이 좋았죠. 다 좋았는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어기장을 놨죠. 뭐 북한이 하는 얘기 뭐 어떻게 넘어가서 뭐 북한이 원하는 거 하나도 해준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전향적으로 뭔가 해볼까라고 오픈을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죠. 뭐 서로 카드가 안 맞아서. 저는 참고로 뭐 북한을 뭐 좋아하거나 통일이 돼야 된다, 종전 선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을 이어가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약간 엿먹은 약간 상황이 됐다 보니까 아마 그 담당했던 애들 막 아우지탄강 보냈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랬죠. 자기를 욕보였다고. 참.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니네들 우리 우습게 알고 말 그렇게 바꾸고 우리가 뭐 다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핵 포기 못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하니까 어려웠던 건데 북한은 지금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 얼마 전에 뭐 미사일도 2024년에 뭐 좋은 미사일 하나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북한이 우리가 북한을 무서워하는 건 그거죠. 북한에서 핵이나 이걸 터뜨렸을 때 우리는 민간인이 다치는 거 우리 정부나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북한은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북한 인민들이 다치는 걸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아니죠. 고위층, 공산당 고위층, 그다음에 김정은 본인. 뭐 근데 이번에 나온 미사일이 약간 뭐 그런 미사일인 것 같아요. 뭐 쑥대밭을 뭐 북한 쑥대밭을 만드는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정밀 조준해가지고 그냥 벙커 있든 말든 이렇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미사일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차라리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핵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공격할 수가 없죠. 핵 억제력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핵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핵을 가질 수는 없죠. 무슨 뭐 대선 후보님들께서 막 핵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미국의 정책, 한국에서 남한은 절대 핵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래도 뭐 핵을 가져도 돼요. 뭐 서로 핵을 가져도 뭐 어떻게 뭐 정쟁만 안 된다면 저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근데 그게
미국에서 허락해 줄 수가 없는 문제죠. 자, 그러면 뭐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게 무엇냐? 종전선언 아니에요. 종전선언 했다고 미국이 뭐 북한 공격 안 할까요? 북한이 그리고 어? 한국 공격 안 할까요? 절대 아니죠. 정치보다 무서운 게 자본입니다. 예. 돈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뭐 알란테 리조트도 있었고 금강산. 근데 그냥 다 폐쇄해버리고 부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메이저 그룹이 들어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까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북한이 남북 관계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약 폐쇄시켜 버리거나 들어갔는데 공장 다 지어놨고 뭐 운영 중에 있는데 그걸 부셔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인 건 맞죠? 예. 이재용 회장 예. 어? 건데 근데 사실 삼성전자 지분을 보면 외인 거라고 봐도 이상하진 않죠. 예. 근데 그 외인이 어디겠어요? 뭐 블랙록이라든지 골드만삭스부터 해가지고 세계 엄청 큰 고래들, 월가들의 그런 약간 자본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걸 부시거나 운영을 못하게 만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손실이 어마어마할 테고 절대 그런 꼴은 못 봅니다. 그럼 그거 못하게 하면 아마 그냥 바로 김일성한테 미사일이 날아갈 확률이 정말 높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그냥 게임 그냥 끝내죠. 게임 오버. 그러면 네. 그러면 북한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건 저는 단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개성공단처럼 그냥 작은 뭐 간해수공업 작은 회사들이 아닌 메이저가 들어와 달라. 그래야 우리도 그걸 삼성전자나 특히 뭐 현대차 무시 안 할 테니 우리가 인정을 해줄 테니 너희 들어와 있어라. 그거 들어와 있으면 니네도 우리 공격 못 할 거 아니야. 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이 원하는 건 그런 거니까. 어떨까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삼성전자나 큰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부시려고 공격을 할 수 없죠.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자본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공격할 수 없는 거죠. 북한도 역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종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반도체 조립 검사는 저마진이에요. 근데 북한은 인건비가 겁나게 쌀 거란 말이죠. 인건비 진짜 쌀 거거든요. 뭐 베트남, 중국보다 훨씬 쌀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제가 뭐 나라 정책도 모르고 뭐 제가 문재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만약에 문재인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정부 요직에 앉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건으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면에서 대북주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제 말이 뭐 맞을지 틀릴지는 뭐 안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뭐 만에 하나 맞게 되면 어, 좀 놀랄 일이 아닐까. 제가 이거 말고도 제가 원전은 맞췄거든요. 지인들 사이에서 원전이 뜰 거다. 원전주가 뜰 거다라고 해서 원전주도 맞추고 몇 개 맞힌 게 있는데 아 이것도 좀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종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제가 정치적 경향이 없지만 만약 종전 선언이 되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신날 거거든요. 왜냐면 거의 종전이 되면 코스피는 거의 4천까지 아마 직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벌써 약간 벌써 15분이 넘었는데 그냥 뉴스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뭐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니 그러면 삼성전자를 어, 짓는 반도체를 건설하는 회사들 장비업체를 사야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너무 먼 얘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냥 저는 간단하게 그냥 트렌드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사람으로서 그냥 뭐 대북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지 않을까, 북한이 원하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8년도에 문재인이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제일 환대를 받았던 게 이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 뉴스에 나왔죠. 뉴스에서 이재용은 거의 부통령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기사도 있었죠. 그만큼 제가 봤을 때 북한에서는 한국에 메이저 자본이 들어가길 바란다. 그게 자기 체제도 체제 보장도 받을 수 있고 자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뭐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면은 팔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지만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의 뉴스들을 제가 약간 뉴스 잡설로 좀 몇 번 올려볼까 하니 뭐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그냥 심심하실 때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듣고 뭐 인사이트 같은 걸 얻으실 수 있으시다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등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